안녕하세요. 금일 스펙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포 기혼남이라고 하셨고요. 32 그리고 20살에 전문대 진학한 다음에 6년간 철강업에서 근무하신 다음에 대기업 이직을 희망하였지만 학점 단계 필두는 원인 같아서 지금 현재 폴리텍 재학 중이고 2026년 2월 졸업 예정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철산업과 나오고 6년 다녔다가 다시 폴리텍 재학 중인 2026년 2월 졸업 예정자이십니다. 지금 운전 있으시고 이제 관련 자격증들 있으시고요. 많이 따놓으셨는데 지금 요것만 놓고 봤을 때 입사 지원이 15개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같은 기업으로 50번을 지원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개 기업해서 1차 면접 가가지고 뭐 최종 합격 뭐 이렇게 했었다고 하는데 일단 희망하는 기업이 현차뿐만 아니라 이제 좀 자동차 쪽을 생각하시는 것 같고 현장 생산직, 오퍼레이터 생산. 근데 보전이나 정비 쪽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뭐 남들 일할 때 일하고 남들 쉴 때 쉬고 싶으신 분인 것 같은데 남들 일할 때 일하고 남들 쉴 때 일하는 보전이나 정비가 싫으시겠죠. 네, 뭐 충분히 이해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 외에 출결 같은 거 바꿀 방법이 없어서 학점 계산하고 자격증 취득에 뭐 힘쏟고 있는데 이제는 무엇을 더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원 횟수는 50번을 넘은 것 같다. 15개 기업을 50번을 넘게 지원하셨다. 매번 서류조차 떨어지니 답답하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출결과 내신이 대기업을 가로는 이유일까요? 요거는 정말 지엽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출결과 내신에서 뭐 인사 컷이 될 수도 있긴 하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단 나이적인 부분에 나이 컷이 더 강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이 컷이 강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죠. 자격증을 취득을 하더라도 지금 여기 갖고 있는 것들이 좀 약간 철강 느낌이 좀 더 강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교육을 만약에 수강하신다고 하면 자동차 쪽 관련된 뭐 온라인 교육이 됐든 뭐 실전 교육이 됐든 자동차 관련된 교육을 좀 더 딥하게 좀 약간 더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기업은 내려놓고 중견기업을 바라보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최우선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음, 대기업이 지금 덕양하고 에코플라스틱이 대기업인가요? 라고 묻고 싶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덕양하고 에코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그 울산하고 좀 에코가 아마 경주죠? 그쵸? 그쪽 바운더리잖아요. 그쵸? 이쪽 바운더리 내에서 이제 근무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1차 벤더가 됐든 완성차면 더 땡큐일 거고 울산 생각하실 거고 그런데 현장 생산직이나 오퍼레이터 현장 생산하는 분들, 뭐 본인도 좀 제철 쪽에서 근무하셨겠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부 때 나와가지고 입사를 하고 2년 전에 입사를 해가지고 곧 뭐 이제 막내지만 23살짜리 만약에 남자가 있다 가정해볼게요. 얘가 막내예요, 지금. 얘가 막내인데, 지금 본인 몇 살이에요? 만약에 30살, 31라고 쳐봐요. 지금 23살 사수가 있고 지금 본인이 부사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굳이 따지면 뭐 이렇게 둘이 2인 1조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업무 배울 거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본인도 쫓아가기 힘들고 얘 23살 애는 무슨 죄예요. 그쵸? 23살 애가 잘 가르쳐줘가지고 31살이 잘 받아쳐주면은 땡큐인 건데 예를 들면 23살 애는 잘 못 가르치는 애예요. 근데 가르쳐는 줬대. 근데 본인이 제대로 못 배운 거 잘 이해를 업무를 못 해가지고 못 쫓아간다면 얘는 뭔죄예요. 얘는 뭔죄 안 된다니까요. 힘들어요. 왜냐면 만약에 23살이 만약에 막내인데 만약에 22이나 21짜리 만약에 신입으로 들어왔다. 이제 막내 딱지 얘네가 가지게 된다고 하면 얘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형이잖아요. 형이니까 동생 갈군다고 하긴 뭐 그래도 업무 지시하기도 편하고 얘는 23살이 21, 22 갈군다고 해가지고 21, 22이 에 씨발 씨발 씨발은 하더라도 그래도 형이니까 또 봐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아예 그냥 어, 직급도 깡패고 나이도 깡패다 해가지고 그냥 하는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만약에 제트 막내 데뷔해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23살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어요. 지금 이게 더 커요. 실질적으로 보면 인사에서 나이 컷이
지금 예를 들면 채용 공고에 있잖아요. 채용 공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성별 차별이나 성별적인 부분이나 나이적인 부분에 대한 차별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사팀에서 내부적으로 현장에 어떤 의견이 반영된 어떤 거에는 뭐 예를 들면 남자를 뽑고 뭐 나이는 몇 살 미만 뭐 이거 당연히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고요. 성별 차별 없고 나이 제한 없다. 이거 환상을 깨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한테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좀 오퍼레이터나 현장 생산을 가고 싶어 하는 것도 분명히 알고 지금 뭐 현대차가 아니라 뭐 기아차 같은 데 합격하실 수도 있고 뭐 다른 데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 갈 때는 지금 철강 쪽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차라리 자동차 2차 벤더든 1차 벤더든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간다고 하면 이거 자체가 경력을 인정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같은 자동차 결이 맞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한데 철강인데 지금 자동차를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업종을 바꾸는데 업종 바꾸는 리스크도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나이까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뽑히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 나 그럼 철강인데 그냥 철강 가면 어때요? 철강 지금 안 좋잖아요. 분위기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현철이 됐든 포스코가 됐든 지금 안 좋잖아요. 공장 하나 끄기도 하고 중국 그 저가 공세 때문에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는 자동차로 가려는 방향성은 저는 맞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보전이나 정비나 요거라도 지금 일단은 오퍼레이터 가시고 싶어 하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차라리 보전이나 정비 같은 경우는 만약에 Z라는 막내가 있을 경우에 본인 막내가 33, 35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회사라고 하면 본인 밑에 31, 32이며도 이 친구 그냥 착실하게 다닐 수 있겠다 하면 뽑을 확률이 높아져요. 결론. 지금 오퍼레이터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퍼레이터 하다 안 되면 보전이나 정비 쪽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이 들면 오퍼레이터, 현장 오퍼레이터 쉽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본인이. 뭐냐? 물론 뭐 현차가 됐든 기아차가 됐든 그런 데 간다면 더 땡큐겠지만 그쵸? 그리고 뭐 산안기사 따놓으셨고 지금 이거 전기 같은 거 있잖아요. 전기 좀 따놓으세요. 전기쟁이 따놔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은 오퍼레이터 하시다가 욕심 먹어가지고 그냥 그 동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기과장 하시면 돼요. 욕심 먹어서 경비 안 해도 되고 그냥 그 전기과장 해서 지금 4천원 주거든요. 4천 받고 그냥 일하세요. 그냥 네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지금 만약에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전기 쪽으로 가시는 거를 일단은 권유는 드릴게요. 일단 다른 것보다도 가성비가 제일 낫습니다. 공부를 하신다면 전기 쪽으로 더 포커스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전이나 정비 희망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보전, 정비 쉽지 않은 거 알고 BM 상황, PM 상황 겪으려고 하면 본인이 힘들다는 거 뻔히 아는데 오퍼레이터 그래가지고 오퍼레이터를 좀 피해 가려고 하는데 보전이나 정비를 요청 드리는 묻지마도 나쁜 놈이죠. 그쵸? 나쁜 놈이긴 한데 아시잖아요. 일단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26년 2월이 돼가지고 경기 침체가 확연하게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본인은 한 살 또 나이는 먹을 거예요. 근데 Z라는 막내 대비해서 본인이 지금 나이차가 예를 들면 전졸 이상 되는 포지션을 만약에 진행한다 했을 때 혹은 대졸 이상으로 진행한다 했을 때도 만약에 대졸이라 쳐도 27, 28일 텐데 사수가 그럼 29, 30일 텐데 본인이 플러스 2년 더 먹고서 나이 많은 후배가 된다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뽑기가 쉽지 않아요. 결론. 출결과 내신은 대기업을 가로막는 이유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뭐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한 70%, 80% 확률의 문제다. 이거 아니고요. 15개 기업을 50번 넘게 지원했다. 이거는 블랙리스트인 거예요. 지금 만약에 계속 한다고 하면 한 1년 정도 텀을 두셔야 돼요. 1년 정도 텀을 두셔가지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소서적인 부분도 좀 못 맞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심스럽고요. 일단 자소서 늘리시는 거 권유드리고 좀 시점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접근하세요. 지금 25년 8월 정도까지는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학점 딸 수 있는 거 계절학기까지 따시는 뭐 여름 계절학기까지 다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최소 학점만 영위하시고 온라인으로 수업 가능하다고 하면 온라인으로 해서 C를 맞는 한이 있어도 그냥 C를 맞는 한이 있어도
C 깔아가지고 그냥 일정 학점, 예를 들면 3.8이든 4.0 정도가 나온다고 가정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4.5에 4.46이면 너무 높은 거예요. 아니 뭐 열심히 했다라는 건 알겠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다 학점 최단 취득해가지고 25년 8월서부터는 진짜 난사형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업종 있잖아요. 자동차 아니라 그냥 지역 기반으로 하시면 돼요. 본인 본가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본가 기준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포지션 잡아가지고 가시면 돼요. 대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이 아니라 그냥 4천 넘는다 하면 가시면 돼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시간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6년간 철강 근무할 때 사직 할까 말까 고민했던 시점에 만약에 문의를 주셨다고 하면 저는 두 손 들고 안 돼요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안 돼요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나 너무 힘들어서 못 다니겠어요. 6년 다닐 정도라고 하면 조직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맷집도 있으셨을 거고 지금 6년을 다녔다고 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워라밸적인 측면도 이제 본인이 좀 약간 겪을 수 있을 만큼 겪었기 때문에 노하우도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다니셨으면은 이제 뭐 장가를 가시든 뭐 하든 뭐든 하실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32살인데 지금 지방 폴리텍 대학에서 재학 중이고 지금 취업 준비생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 본인이 함정에 빠지신 거예요. 근데 함정을 어 좀 어쨌든 좀 돌파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돌파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공무전기 쪽으로 가시면 일단 이쪽이 나중에 갔을 때는 본인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로봇 세상이 된다고 하잖아요. 로봇 세상이 돼도 전기는 필요해요. 그쵸? 그렇잖아요. 네.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전기 쪽으로 가세요. 업종은 자동차 아니라 다른 업종이라도 상관없고 근무지는 본가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본가 들어가라는 이제 32살 먹었으니까 이제 본가 들어가서 엄마한테 빤스 빨아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본인이 좀 자유롭게 생활했던 것도 있었을 거고 만약에 본가에서 떨어져서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될 것이고 그래 뭐 여자친구도 놀러 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일단 그래도 같은 지역에 있어야 돼요. 그 부모님도 이제 연로해지시니까 신경 쓰실 것도 많을 겁니다. 이제 조만간 한 10년 정도 지나면요. 그러니까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어요. 복합적으로 얘기할 게 많아가지고 오늘은 좀 길어졌는데 일단 이렇게 스파평가는 끝낼 거고요. 이렇게 스파평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스파평가 신청해 주시면 이렇게 영상 제작해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지마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